안녕하세요. TY 성형외과 우태영 원장입니다. 아니 원장님, 네. 평소에 말씀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유튜브만 네. 찍으면 긴장하십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오늘. 원장님 코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는 콧대를 해야 될지 코끝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 뭘 해야 될까? 코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거는 코끝 수술은 연골로 이루어지고 콧대 수술은 실리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코의 형태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끝은 자가연골 또는 기증늑연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콧대는 거의 90% 이상의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콧대가 이미 높으신 경우에는 코끝 수술만 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코끝도 낮고 콧대도 낮으신 경우에는 코끝 수술을 하고 콧대에는 실리콘을 넣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고, 반면에 코끝은 높고 콧대만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만 넣는 수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하지 않고 필러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부리가 있으신 경우에는 매부리를 깎는 거고, 콧대가 너무 넓어서 코가 정면에서 봤을 때 윤곽이 안 보이고 넓어 보이는 경우에는 절골 수술을 통해서 좁히는 거고, 콧볼이 넓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 이런 식으로 코끝, 콧대 수술에다가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유행 같은 건데,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좀 버선코 모양을 많이 선호하셨었기 때문에 코의 전체적인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코끝만 높여서 버선코처럼 하게 되면 좀 어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갈수록 여성분들도 콧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약간 서구적인 좀 세련된 느낌을 많이 원하시게 되면서 코끝의 위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콧대가 점점 높아지니까 조금 더 직선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오목한 버선코보다는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그런 코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반버선코, 직반버선코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들 많이 하시는데,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은 없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콧대를 덜 높이면 반버선코가 되는 거고요, 콧대를 조금 더 높이면 직반버선코가 되는 거고,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직선 코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코끝이 이렇게 약간은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여성분들에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선 코는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성분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콧대가 있으면서 코끝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직선 코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뭐 유행과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게 잘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연골이 얼마나 튼튼하고 양이 풍부한지,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콧대를 높이는 건 아까 전에 실리콘으로 하고 코끝은 연골로 높인다고 했는데, 실리콘 보형물은 뭐 많이 높이고 싶으면 많이 높은 보형물을 넣으면 되는 거고, 조금 높이고 싶으면 낮은 보형물을 넣으면 되는 거지만, 연골은 내 몸에서 채취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골의 양이나 연골의 질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이 적고 약하신 분들은 원하는 만큼 코끝을 높이기가 어렵겠고, 양이 풍부하고 연골이 단단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코끝을 높일 수가 있겠죠. 연골이 튼튼하더라도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고 여유분이 없으면 그 연골의 힘이 피부의 힘을 이기고 쭉 뻗어나갈 수가 없겠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코끝에 피부를 당겨봤을 때 피부가 좀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지시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연골이 튼튼하고 뭐 심지어는 자가늑연골을 떼서 사용한다고 해도 피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한계는 매우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를 수술하는 과정도 보면 귀연골, 비중격연골, 거기다가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기증늑연골 또는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의 위치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콧등으로 이어지도록 실리콘 모형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에게 어떤 코가 어울리는지 이런 거는 자기가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코가 좀 길어 보인다고 하면 코끝을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수술을 하면 되겠고, 코끝이 짧게 코끝이 들려 있는 경우라면 코끝의 위치를 내려주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항상 상담을 오시면 코가 높아지는 거 외에도 꼭 말씀하시는 게 넓은 코가 얄쌍해지고 싶다고 하시면서 콧볼 축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콧볼 축소는 코를 많이 얄쌍하게 해주는 효과는 사실 없고, 그리고 피부가 두꺼워서 코가 넓은 경우에는 오히려 꼭 피해야 됩니다. 적합한 케이스는 되게 제한적인데요. 피부는 얇지 않으면서 콧구멍이 되게 넓게 벌렁하게 큰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콧구멍이 작고 동그래지면서 되게 안 예뻐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원하는 얄쌍한 그런 코끝의 느낌은 콧볼 축소가 아니라 코끝을 높이면 양쪽으로 퍼져 있던 콧구멍이 코끝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몰리면서 이렇게 얄쌍하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코끝 수술만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반대로 또 이제 나는 코끝 수술은 하기 싫고 콧볼 축소만 하고 싶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콧볼 축소만으로는 그런 결과가 뭐 얻을 수 없는 거죠. 간단하게만 해서 얄쌍해질 수는 없습니다. 코끝 수술을 꼭 해서 높여줘야 코가 얄쌍해지고, 코끝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에서 좁히기만 하면 코끝이 이렇게 얄쌍해진다기보다 이렇게 원통처럼 둥그레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지 않으면서 콧볼 축소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네, 오늘은 코 수술이 대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코 수술에 있어서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부분은 코끝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 코끝 수술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고, 당연하게도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각각 개개인의 형태에 맞는 그런 상담에 대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